여러분, 라나입니다. 아, 디스클레이머로 본 영상은 공식 발표나 내부 정보를 다루지 않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분석과 해석이고 판단은 여러분 시청자들 각자의 몫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방송한 거에 연결해서 이 방송을 하겠는데요. 사실은 그 방송 어제 얘기했을 때에 그 알버타주가 캐나다에서 독립하려고 한다. 주민 투표에 지금 에, 주민 투표를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버타가 사실은 트럼프와 함께 가려 한다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 트통은 지금 정보를 흘리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카드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가 원하는 건 캐나다 북쪽에서 그린란드까지 이어지는 모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는 정보 싸움, 정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군사 싸움이 뒤에서 진행 중이죠. 그래서 캐나다 국민들이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이유는 제가 전에 이걸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기 나라 안에 중국 공산당 특히 그 CCP라 그러죠. 그 Chinese Communist Party 약자입니다. 그래서 CCP와 연결된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캐나다 전역에는 수만 명의 중국군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가 살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엄청난 소식이죠.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냐? 지금 말이 되냐?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들이 이미 경찰 조직 안에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그래서 이미 캐나다 정부 고위층까지 깊숙이 침투했는데 캐나다 안에는 이른바 폭풍 작전이 실제로 시작되면 군 내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정부 부처 안에 정보기관 인원들 역시 외국 정보기관과 손을 잡고 기밀 정보를 넘겼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 앞으로 내부 문서와 기밀 자료들이 캐나다 안에 있는 중국 군인들에게 전달됐고 그 정보는 다시 중국 본토로 그동안 넘어갔었죠. 그래서 이와 함께 이들은 캐나다 전역에 있는 그 펜타닐 마약이죠. 그 관련 조직도 운영해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이 마약 거래는 베네수엘라까지 연결돼 있었고 앞으로 캐나다에 관한 엄청난 내용들이 공개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이 모든 일은 지금 현재 흰모자 군 쪽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캐나다 전역 각 지역마다 특별조사관과 특수부대가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캐나다도 흰모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캐나다의 흰모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특별조사관과 특수부대가 움직이고 있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도 할 건데 지금 각 지역에서 지금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인들이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점점 이 사실을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고에 따르면 인원수가 약 5만 명에 가까운 중국 군인들이 들어와 있다. 이들이 여러 가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펜타닐 조직, 사설 경찰 조직, 정부 부처 침투, 또 스파이 활동까지 하고 있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뭐 놀랄 일도 아니죠, 여러분. 군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뭐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
뭐 중국 군인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지만 이제 거기서 넘어온 애들이라는 거죠. 저는 뭐 이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크 하니가 지금 뭐 시진핑한테 가서 엄청난 아부를 떨고, 작년만 해도 뭐 중국이 심각한 세계의 뚜레트 위협이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말이 싹 바뀌어가지고 기자들이 아직도 중국이 심각한 위협이냐고 믿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말에 그냥 대답을 피하고 뭐 월드 샐러드라 그래요. 그거를 샐러드에 왜 여러 야채 많고 그다음에 드레싱 뿌려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 말의 핵심은 없는 그걸 월드 샐러드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로 유명한 애가 또 누구냐? 카말라 해리스가 있죠. 뭘 물어보면 월드 샐러드로 도대체 답은 안 하고 그냥 단어만 늘어놓는 애들. 근데 이 말 카니가 지금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게 무리도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이 내부적으로는 이런 일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도 때부터 진행돼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오래전부터 진행돼 갖고 결과로 이제 앞으로는 군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소될 예정이에요. 이 폭풍 작전은 반드시 캐나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캐나다는 이제 군사재판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멕시코도 같은 방향으로 갈 거고, 유럽 역시 같은 이들이 밟아온 길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재판 과정은 앞으로 2년 정도 이어질 거라는 지금 소식입니다. 제가 드리는 소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어저께 스위스 얘기를 했습니다. 트통이 스위스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스위스를 장악하고 미국과 연결해서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위스가 그동안 많은 불법 자금이나 돈이나 이런 게 다 어디에 보관돼 있었냐면 스위스 뱅크에 보관돼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그런 관련으로 미국의 군 정보기관 법무부 국가정보 에이전시 정보국 측이 이미 스위스에서 작전을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은행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나온 카르텔 자금은 이미 상당 부분 차단됐죠. 스위스가 마두로 잡혀간 다음에 잽싸게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뱅크에서 그 모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예치해 놨던 모든 자금은 프리즈한다, 그런 차단했다는 발표를 바로 잽싸게 그 직후에 했어요. 여러분 뉴스 들으신 분들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들은 케이맨 아일랜드와 카리비안 카리브해 지역, 한국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나? 카리브해 지역. 그래서 거기에 케이만 아일랜드 제도와 스위스 같은 곳들의 그 마두로나 그 일당들이 이제 돈을 그런데 숨겨놨었죠. 그래서 이 자금들은 딥스 기관과 글로벌리스트 조직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지금은 미군이 스위스 안에서 자산 압수 작전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스위스 인원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내부 제가 늘 드리는 그런 소식이에요. 일반 방송에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를 거라고 제가 추측하고 저의 개인적 분석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좀 흥분하지 말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부 스위스의 사람들은 현재 미국 안에서 미군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전 세계 마약 거래 폭로와 선거자금 조직, 특히 우크라이나로 갔다가 다시 스위스로 돌아오고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흐름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이 빙빙 돌았고 스위스는 앞으로 이 이야기 중심에 크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요런 얘기는 제가 과거 방송에서 다 얘기했어요. 돌고 도르고, 그리고 러우 전쟁 때에 그 많은 돈이
이렇게 세탁이 돼서 그 하는 데에 그 나라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이용됐다. 이 얘기는 뭐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생소한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통이 나라를 뭐 가져간다니 뭐 세계가 삼국 체제로 간다느니 트라이폴라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도대체 믿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빼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제 말이 앞으로 이루어지거나 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에 나온 정보와 따끈따끈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데에 의의를 가지고 이제까지 방송을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들어두시면 나중에 후에 이런 것들이 그 방향으로 갈 때에 세상에 옛날에 그렇게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니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안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돼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는 첨단 기술 때문인데, 제가 첨단 기술 엄청 얘기했죠. 슈퍼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얘기 지난 7월 28일 날 유튜브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 첨단 기술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제가 전에 말했던 비밀 기지와 연결이 돼 있고 아주 강력한 주파수 에너지와 파동 기술, 물체를 공중에 띄우거나 중력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자세히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에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이 기술은 아주 고급 입자 무기나 지향성 에너지, 디렉티드 에너지 웨폰을 얘기하는 거예요. DEW라 그래요. 그래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 굳이 번역하자면 그렇습니다. 그걸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런 무기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한 사람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흰모자 손에 있어야지 저쪽 애들 거기는 위험하죠. 실제 중국을 보면 이제 일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얘기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중국계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냉장고라든가 전기차 부품이라든가 각종 전기 부품들을 만들고 있죠, 중국에서. 근데 그게 민간용이면서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부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품들이 이란 같은 곳으로 갈 때는 서류상으로는 냉장고나 자동차 부품, 일반 전자 부품 이렇게 명세서에 그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 이거를 따로 보내갖고 받으면 이것을 조합해서 전환을 시키면 미사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푸틴이라든가 그 트통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하려는 거는 앞으로 나올 이 엄청난 첨단 기술과 많은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질 건데 폭로될 건데 그거와 연결된 진짜 프로젝트들을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게 세계의 구조를 다시 짜는 거다. 이 기술은 잘못 쓰이면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 그 핵심 개념이 바로 골든돔입니다. 제가 골든돔 어저께 방송에서 내가 골든돔 얘기를 좀 하겠다 그랬죠. 그게 골든돔이 단순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신과도 관련됐다는 얘기를 제가 몇 달 전부터 했고, 그래서 전 세계 골든돔은 뭐냐? 간단하게 가면 it can track everything. 그러니까 뭐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추적할 수 있는 엄청난 강력한 첨단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추적하는 시스템인데 게임 산업, 카르텔, 마약 거래, 모든 금융 자금 세탁 시스템까지 전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초강력 AI, 즉 슈퍼 AI입니다. 그래서 AI는 인공지능인데 그것이 나쁘다고 느껴진다면은 앞으로는 진짜 슈퍼 AI 프로젝트가 공개될 건데, 이 시스템은 이미 돌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사람들에게 미래에는 이런 강력한 슈퍼 AI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슈퍼 AI
시스템은 모든 것을 추적하는데 인신 땡땡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 살인, 이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반복인데 한 2달 전에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번역해 가지고 지금 자세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슈퍼 AI 시스템이 모든 걸 추적하니까 어떤 사람이 뭐 나쁜 일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일을 못하는 거죠. 추적이 다 가능하니까. 그리고 마약 거래와 무기 거래를 차단하고 테러 공격을 계획하는 것까지도 이미 알아서 막게 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과거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일들까지도 슈퍼 AI 시스템이 감시하고 차단하게 됩니다. 좀 무섭죠. 근데 뭐 제가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싱귤레리티의 시대로 들어가서 이미 우리는 이 기차를 올라탔다. 우린 내리지도 못하고 이 발전되는 이 기술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쭉 가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슈퍼 AI 시스템은 골든돔과 연결돼 있고, 이번에 그 트통이 다보스에서 그 그린란드를 협상을 할 때에 골든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골든돔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듣고 골든돔이 뭐래? 제 얘기 이걸 들으시면 잘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잠깐 곁길로 나가면 트통이 1인당 그 그린란드의 지역에 있는 사람 72% 정도가 미국이 자기네를 그렇게 합병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주민이 원한다 그랬죠. 근데 그런 걸 뉴스에서 얘기를 안 했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고 그린란드 주민들은 덴마크보다는 미국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트통이 1인당 10만 불씩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통이 어저께 그 마리아 바틀로모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냥 돈 안 들이고 이번에 이 협상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산다니 매입한다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처음에 했는데, 이제 돈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협상이 잘 됐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죠. 야, 나 나토에서 나갈래. 니네들 내가 나토 회원국이고 내가 주축국인데 니네들이 그렇게 안 해? 그래, 그럼 나 나갈게. 이렇게 말해서 마크 루트가 유럽 국가들한테 가서, 야, 미국 나가면 야, 우리 어떻게 되냐? 우리 한국말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걸로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시키지 않았나 하는 제 얘기를 어저께 드린 생각이 납니다. 이제 다시 하던 말로 돌아가서 골든돔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 AI 시스템이 골든돔과 연결되어 있고, 러시아의 푸틴과 러시아 역시 중동 지역 안에 자신들만의 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들으시겠습니까? 이 슈퍼돔은 중국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하지만 이 돔이라는 건 원래 둥그런 이렇게 위가 이렇게 이렇게 나온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온 걸 돔이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지만 이 돔들은 무기가 아니고 실제로 초고도 통신 시스템입니다. 제가 그랬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아니고, 처음에는 골든돔이 이스라엘에게 미국이 과거에 제공했을 때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발전해 나가서 제가 몇 달 전에 그랬죠. 저가 트통이 지금 말하는 골든돔은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 시스템이다 이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게 저기 또 나오는 거예요. 초고도 통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주 새롭고 강력한 통신 기술이고, 초강력 통신 시스템과 슈퍼 AI 시스템이 결합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추적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개미 새끼 하나 지나가는 것도 추적이 되는 그런 놀랍고 무서운 추적 트래킹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앞으로 나올 모든 초첨단 기술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기술들은 되돌려서 무기로 바꿀 수 없도록 설계된 기술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게 무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프로젝트와 작전들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변화에 대해 경각심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그린란드 문제는 이미 이제 협상이 메인 프레임워크가 이제 협상이 됐다고 얘기를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북극을 둘러싸고 중국, 실제로는 미국과 러시아 그 여러 가지 중국을, 그러니까 미국과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거기서 얼쩡얼쩡 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내셔널 시큐리티 트통이 뭐라고 그 나토 사무총장한테 들이댔냐면, 야, 이거는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에 관련된 거야. 그리고 우리 미국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야. 니네도 이게 필요해. 그게 내가 우리 미국이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해했던 여러 공포 이벤트, 핵전쟁처럼 보이게 만드는 공포 이벤트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핵전쟁은 안 일어난다고. 영화의 미리 스포라 그러나요? 영화의 결말을 우리는 이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영화를 중간중간 지금 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나토는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대대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결과로 제가 군사재판 얘기 지난 방송에서 했죠, 어제. 그리고 군사재판이 결국 일어나고 그 모든 그 죄진 사람들 다 벌받고 우리 인류에게 그 범죄자들이 이제 실제 그런 벌을 받는 거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제가 미국 안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부패가 유럽의 은행들, 유럽 정보기관, 석유와 가스, 여러 그 나쁜 그 카르텔 그 조직들하고 전부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벌어진 모든 어두운 일들, 사악한 일들, 또 다보스 그룹, 이번에 다보스가 이제 곧 끝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빌더버그 그룹, 로스차일드가 연결된 유럽 내부의 거대하고 어두운 시스템과 연결돼 있었죠.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서 여러분들 정신 없으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내용은 많고 이게 또 내용이 또 빠지지 않고 다 전해드려야 되는 건데, 이거를 뭐 몇 편에 걸쳐서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이게 뭐 즐거운 비명인지 뭔지 보내드릴 인텔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우디의 빈살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우디의 빈살만이 중동의 파이널리 완전한 그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그런 평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빈살만이 이제 주체가 돼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와 이번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트통이 얘기하는 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1988년부터 이미 뭐 핵전쟁이 나니, 뭐 러시아가 공격하니, 중동에서 핵이 터지니, 이란이 뭐 핵을 만들어서 핵전쟁을 한다니, 이런 얘기가 무수히 반복돼 왔었죠. 그게 누가 했느냐? 저쪽 애들이 한 거예요. 항상 인류에게 공포를 심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에고 가르시아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제가 전에 말했던 미군 기지죠. 그래서 그 남미 그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현재 요게 따끈따끈한 정보인데, 군사 배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군용 항공기, 폭격기, 대량의 군수 물자들이 디에고 갈시아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물자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동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고, 여러 가지 폭격기, 항공모함, 미사일 방어 시스템들이 중동 안으로 특히 걸프 지역을 따라서 집중 배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란을 대상으로 한 아주 큰 규모의 그 필요하다면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공격을 필요하다면 하겠다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통 얘기를 하겠어요. 그 트통은 항상 트롤링을 잘하죠. 그래서 그 어떤 SNS에서 막 상대방을 막 비아냥거리면서 뭐 이렇게 뭐 농담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사람을 뭐 비꼬고 하는 걸 트롤링 한다 그러거든요. TROLLING 트롤. 그다음에 그 동명사로는 트롤링 그러는데, 그 트롤링을 아주 너무 잘해요, 트통이. 그래서 그것은 이것을 진지하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일부러 트롤링을 하면서 상대방을, 주류 언론을 흔들어 놓고 혼란을 만들고 폭풍을 일으켜서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런 트롤링 작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트통의 얘기는 액면가로 받지 말라. 항상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베네수엘라의 부통령이 지금 현재 액팅 프레지던트,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 할까요? 그거를 지금 맡고 있죠. 트통이 그냥 그 여자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협박을 했죠.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뭐 더 마두로보다는 더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거야.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열심히 협조하고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기존의 모든 그 내부적인 상황을 소상하게 하는 그녀가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이제 델시 로드리게스인데, 그녀가 현재 미국 법무부에 액팅 프레지던트를 하기는 하지만 그 여자가 죄 없다 할 수 없죠. 그래서 현재 미국 법무부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국 마약 단속 기관들의 그 레이더망에 이미 올라와 있는 이름이었죠, 그 여자가.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한 수사는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크고 거대한 작전들과 연결된 그 장본인이죠. 그 흐름은 과거에 휴고 차베스 정권으로 이어지고, 차베스가 한 13년 정도 하다가 이제 마두로가 그 이어받아서 한 12년 정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휴고 차베스 때부터 일했던 여자죠. 그래서 일부는 또 멕시코의 비센테 폭스하고도 연결된 자고, 그 로드리게스 이 여자는 중미 전역에 걸친 마약 밀배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 속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군사작전은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베네수엘라에 항상 포텐셜은 있어요. 필요하다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슬쩍 트통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마두로 붙잡아 왔으니까 그냥 문 하나 살짝 열린 수준이고, 이제 그 베네수엘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마두로가 분 그 부정 땡땡 관련된 자들의 이름을 쭉 얘기를 했죠, 어제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름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협조했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소식이죠. 근데 그 외에 앞으로 뭐 훨씬 많은 것들이 공개될 거고, 마두로의 아내는 재무부와 연결돼 있고,
또 로드리게스와도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앞으로 엄청난 많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향한 아주 큰 흐름의 오프닝 정도고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르텔의 거래라든가 민주당, 미국 민주당 얘기하는 거예요. 와의 연결점, 국경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포함돼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쿠바까지 연결되고, 쿠바는 뭐 이제 그 베네수엘라에서 기름을 못 받으니까 100% 기름을 공짜로 받아 썼는데 못 받으니까 이제 뭐 쿠바는 그냥 자동 무너질 거야라고 트통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트모 얘기하고 쿠바 전체 얘기를 다음 향후 방송들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쿠바를 장악하기 위해서 트통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쿠바의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앞으로 다룰 건지 하는 얘기를, 흥미진진한 얘기를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보스에서 그 부정땡땡 그 증거를 갖고 이만큼이야 하면서 책 한 권 두꺼운 거를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이 사람들은 다 벌을 받을 것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전 앞으로 엄청난 파장이 이런 파장을 일으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앱스테인 파일이 전체 약 1% 정도만 공개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데 분량이 200만 페이지고 엄청난 파일의 크기와 실제 존재하는 건데 그것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아직 보지도 못했죠. 그래서 진짜 진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앞으로 그 공개가 계속해서 뭐 2026년, 27년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다 주제가 다른 건데 중국에는 전자기 무기가 있는데 무기는 폭발물을 쓰지 않고도 전기만으로 작동해서 어떤 물질이든지 넣을 수 있고 마하 7 마하 7에 가까운 속도로 발사가 되는데 너무 빠른 속도라서 목표물에 부딪히는 순간 엄청난 대폭발이 발생하는데 제가 이 중국에 있는 그 전자기 무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은 그 너무 다른 뉴스가 많아가지고 지금 그 소식은 여기에서 뭐 우선순위에서 밀리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이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랫동안 그 UFO, UAP 그 블루빔 프로젝트 얘기 오랫동안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다 인류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끝에 그 연장선상에 매드베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질 건데 그 뭐 매드베드 얘기는 오랫동안 제가 했고 그 여러 가지 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게 모든 그런 걸 알릴 때에 그 얼라이언스 힘모자 그 연합이 함께 그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들이 계속 우리에게 그런 걸 알려줄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천천히
확실하게 그 세상을 세상이 동요되지 않고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을 때에 우리들이 크게 충격을 좀 덜 받으면서 우리가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드로 지금 흰모자나 트통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고 서서히 불을 뗀다 그럴까요? 뭐 그러면서 대각성을 우리에게 시킨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다려온, 글쎄 기다렸다고 그러는 건 좀 뭐한데, 하여튼 우리가 제가 늘 말하듯이 그런 리얼 데스 익스피리언스가 앞으로도 있을 거고 거대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미 스톰 작전으로 시작이 됐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더 좋은 세상으로 가기 전에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제 그때의 확실한 대각성의 도장을 찍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오늘 말씀드리고, 이게 막 1시간씩 하다가 또 이렇게 30분씩 하니까 저에게는 이게 매우 짧게 느껴집니다. 근데 뭐 실험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리저리 해보면서 뭐 라나 방송이 나름 이렇게 저렇게 지금 좋은 방법을 강구하면서 진화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귀중한 소식들을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걸 듣고 이게 흥미롭다 재밌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고, 그렇게 30분씩 좀 짧아지면 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달할 때에 막 나부터라도 막 1시간 막 이러면 좀 오버웰럼 되죠. 아이고 1시간짜리 어떻게 들어. 근데 조금 짧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좀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미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앞으로는 뭐 더 짧은 버전으로 이렇게 또 중요한 소식 그 위주로 또 그렇게 할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일단 제가 일단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게 지금 엄청 바쁩니다. 그래도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을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멤버십 꼭 부탁드리고, 안 하신 분들 이거 매번 얘기해야지 아무 얘기도 안 하면은 그냥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멤버십 부탁드리고, 카카오뱅크 구독료 보내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이제 뭐 몇 명 모아지면 제가 또 호명하겠습니다. 또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가 여러분들에게 방송할 때에 댓글로 화답해 주시고, 댓글 안 쓰시던 분들이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댓글 하나 올리고, 뭐 글 뭐 문장 화려하게 잘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할렐루야 뭐 감사합니다 이래도 되고, 그래서 댓글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나나였습니다.